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강남에 있는 피부과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 의원의 김희경 원장입니다. 오늘 시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궁금한 거 오늘 다 물어봅시다. 다 얘기해 주실 거죠? 그럼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볼게요. 절대 비추천하는 시술. 기본적으로 얼굴에 집어넣는 시술은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시술은 내가 거슬리는 게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쁜데 더 이뻐지려고 하는 거는 좀 오버예요. 저도 입술이 좀 얇은 편인데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입술에 넣는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넣는 거를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그렇게 넣었어? 다 들어갈 수 다 있어요. 있답니다. 지방층이 있는 곳은 뭐든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조직학적인 변화가 조금 많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자주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비추해요. 예를 들어서 실리프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막 리프팅도 하면서 실리프팅 가끔 이런 거 괜찮아. 근데 실리프팅이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실리프팅을 계속 한다든지,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정리를 조금 한마디만 하죠. 저 필러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하고. 그러니까 넣는 거를 무분별하게 이쁜데 조금 더 이뻐지려고 계속 때려 넣으면 안 된다. 그럼 입술 필러는 어느 주기로 넣 네, 실제로 되게 정기적으로 넣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입술 같은 경우에 2번 정도 넣었었고, 그 뒤로 지금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입술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입술이 도톰했던 사람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얇은 사람은 더 얇아. 지하 30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60층까지 있는 거예요. 지금 피디님도 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얇은 사람은 조금 더 빨리 필러를 넣는 게 좋아요.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눈이 처져가지고 수술을 한다든지 팔자주름이 생겨가지고 필러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진행되면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너무 쪼그라든 채로 오래 있으면 피부도 관성이 있어요. 쪼그라들어 있던 거는 계속 쪼그라들어 있으려고 하니까 필러를 넣어서 조금 펴더라도 다시 좀 쪼그라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넣게 되죠. 많이 넣으면 부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술은 언제 하는 거냐면,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에는 또 거슬려. 이랬다 저랬다. 그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돈이 아깝지 않죠. 느꼈을 때 바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나이대별로 이 나이 때는 이거를 꼭 해야 되는데 저걸 안 하네?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필요해요 근데? 아니? 근데 20대는 팔 얇고 다리 얇고 얼굴 작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원하니까 비용 대비 효과 제일 좋은 거는 턱보톡스? 근데 기계회사에서 욕먹을 수는 있겠지만 얼굴을 줄이겠다고 울세라를 해가지고 되게 갸름하게 만들어요. 20대가 네,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20대 후반 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볼살이 쏙해서 되게 보기 싫어요. 나중에 후회할 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통통한 거 너무 이쁘잖아. 너무 근데 예쁠 때 예쁜 걸 알아야 되는데. 말하면 좀 들어야 되는 거야.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어르신이 하는 얘기. 그러니까 30대. 30대 되면 기미도 좀 생기기 시작하고 잔주름이 또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는 추천하는 게 스킨 보톡스. 보통 일반적으로 뭐 미간, 이마, 뭐 눈가 뭐 이런 데 보톡스는 맞잖아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스킨 보톡스도 좀 해주는 거를 추천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의대 교과서에 뇌졸중 환자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쪽이 편마비가 왔어. 한쪽 얼굴은 마비가 왔고 한쪽 얼굴은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마비 온 얼굴이 훨씬 이뻐요. 보톡스가 마비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적절한 마비는 정말 사람을 이쁘게. 주름도 우리 노화의 과정 중에 보면 좀 쓸데없이 쓰는 근육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마도 뭐 쓰고 미간 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되게 특징적으로 쓰는 게 입을 이렇게 써요. 저도 지금 보톡스 맞아가지고 그 표정이 안 되는데, 에헴 할아버지처럼. 에헴. 그 할아버지들 끝까지 보톡스 안 맞았나 보네요. 되네요? 안 나죠. 아니 왜냐면 촬영 있고 이러니까 맞아요. 방송에서는 약간 어색한 게 눈에 되게 띄어. 맞아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근육은 강해지고 위쪽은 약해지고, 그러니까 스킨 보톡스를 좀 전체적으로 맞아서 약간 근육을 적절하게 컨트롤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스킨 보톡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보통 보톡스는 근육층에 놔서 그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 그러니까 마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뭐 더모톡신이라고도 부르는데, 피부층에 놔서 약간 부드럽게 마비 시술을 하는 거예요. 이완 시술. 근데 저는 스킨 보톡스를 맞으면 피부가 환해져요. 맞아요. 우리가 보톡스를 그렇게 주름 펴는 데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약간 피지도 조금 조절을 해주고 염증 반응도 낮춰져요. 얼굴 붉은 사람, 피지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맞으면은 피부 좋아졌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40대 이상 이제 노화가 직격으로 왔고 한숨 나올 때 있거든요. 저는 써마지를 무조건 추천해요. 써마지도 울세라도 다 똑같은. 그러니까 써마지는 통으로 열을 가하는 거고, 울세라는
울세라 같은 경우는 딱 그 층에 한정해서 타겟팅. 열을 가하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턱선에 후덕한 걸 갖다가 리프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울세라 같은 걸로 고강도 집속 초음파거든요. 조사버린다라고 하죠. 한 50도에서 55도 정도 열을 가하면 콜라겐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60도가 이제 넘어가 버리면 그땐 지방이 태워져서 없애져 버리거든요. 그 써마지 같은 경우는 좀 뭉근하게 조금 데워져요. 써마지로는 거의 지방을 태울 염려가 없어요. 근데 울세라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조사버려야지 하고 60도 이상 막 올리면 이제 지방을 태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처럼 이제 피부가 얇고 볼살이 그렇게 없는 사람은 써마지. 울세라 같은 경우는 좀 피부가 귤껍질처럼 두껍고 그냥 후덕한 사람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울세라는 정말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가 가장 좋았던 레이저였어요. 탄력이 쫙 붙어가지고 리프팅되는 느낌이 들었던 게 울세라였고, 써마지는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유지 기간이 되게 긴 느낌. 6개월이 됐는데도 괜찮네? 돈을 투자한 것만큼 뭔가 왔다. 제 환자 중에 36부터 6개월에 한 번씩 써마지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얼굴 써마지, 그 다음에 아이 써마지. 그 두 가지를 항상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아니 30대 중반이면 뭐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셔도 돼요 했더니, 본인은 그냥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다고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하겠대요. 근데 그분이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2년 전에 딱 오셨는데 문득 이분을 나이를 보니까 너무 젊어, 피부가. 어머, 그때 받는 거야 이 사람은. 나도 그때부터 6개월에 한 번 할 걸. 굉장히 후회를 하면서 저도 한 2년 전부터는 6개월에 한 번씩. 근데 너무 비싸. 300만 원 넘어가죠. 아, 그 정도까지는 200만 원대 초반. 해주신대요. 이제 50대 후반에서 60대로 가요.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제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러면 뭘 하면 좋을까? 솔직히 말하면 50대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좀 힘들잖아요. 수술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눈썹 밑거상, 안면 거상, 이마 거상, 이런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해결하면 좋겠다. 근데 보통 그렇게 50대 분들, 아, 이건 좀 수술하세요, 이건 시술로 조금 힘들어요, 가성비가 너무 떨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자기 60대 중반에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제가 계획 세운 건 뭐냐면은, 저도 이제 눈이 처져가지고 지금 쌍꺼풀을 했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저는 60대 되면은 안면 거상을 할 거예요. 눈을 직접 건드리진 않고. 그래서 다 계획이 있어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데, 원장님 피부과 가면은 연예인들도 많이 오거든요. 시상식 전이라든지 광고 촬영 전날 많이 온대요. 뭘 하러 왔나 이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반짝하는 시술? 예를 들어서 주베룩 같은 거. 주베룩 같은 경우는 피부 얇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콜라겐 유도제인데, 전체적으로 맞으면 모공도 줄어들고 잔주름도 없어지고 눈 밑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고 하면 주베룩 조금 맞아주면 좀 밝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멍이 많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콜라겐이 생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짝하는 시술은 보통 저는 이제 일주일 전에 샤넬 주사, 그 다음에 만약에 한 2, 3일 전이다 그러면은 슈링크 같은 거 약간 약하게 해서 한번 쫙 해주면은 반짝 쫙 좋아요. 근데 샤넬 주사는 어쨌든 지혈만 잘해주면, 멍만 안 들면은 솔직히 한 3, 4일 전에도 되게 좋아요. 샤넬은 지속 효과가 얼마나 가요? 그 질문이 잘못됐어요. 왜냐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샤넬 주사는 로켓 같은 거예요. 피부에 정상 궤도가 있어요. 있으면 정상 궤도 아래에 있는데 그 정상 궤도까지 쏴 올려주는 거지. 정상 궤도에서부터는 내가 보습제만 잘 발라주면 정상 궤도를 도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번 시즌에는 샤넬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아직 좀 건조함이 안 느껴져서. 내가 아무리 집에서 바르고 팩하고 해도 안 될 때, 그때 이제 샤넬을 하는 거죠. 저는 맨 얼굴로 세안해야 될 때, 방송에서 그때 샤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거는 뭐냐면, 2주일에 한 번씩 토닝 계속 하고, 2, 3개월에 한 번씩 스킨 보톡스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써마지 하고. 좀 숙제처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근데 돈이 많이 들어. 아, 써마지가 제일 많이 드는데, 써마지는 그러면 조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 2개는 요새는 저렴하니까. 그거 알려주세요. 스킨 보톡스는 25만 원, 토닝 같은 경우는 10회에 50만 원. 그리고 토닝은 지금 2주에 한 번 하지만 나중에는 피부 상태 괜찮으면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되니까. 노화 때문에 색소가 생기거든요. 근데 약간 옅을 때부터 조금씩 없애주면 어느 정도 피부 톤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토닝 때문에 피부가 얇아진다는 썰이 있어요. 그건 이해는 해요. 왜냐면 어쨌든 레이저는 파괴를 시키는 거잖아요. 피부 세포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피부가 되게 건조한 상태에서 레이저를 받으면 빨개질 수 있죠. 그러니까 피부가 정상인 상태를 기준으로 무슨 시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케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환자들한테 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단 클렌징이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다들 클렌징의 중요성을 몰라서 제가 맨날 설파하고 있어, 언니. 클렌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깨끗이 씻어내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덜 씻어내도 되니까 자극 없이 씻어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효소 세안제, 오일 클렌저 이런 거 되게 순한 줄 알아요. 진짜 세거든요. 오일 클렌저가 각질 제거도 돼요. 효소 세안제도 마찬가지예요. 네. 실제로 매일 써도 된다고 나온 효소 세안제조차도 피부에 장기간 쓰면 자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자극 없이 잘 씻기는 거 추천하고 싶은 클렌저가 있어요. 원래는 제가 썼던 클렌저가 뭐였냐면은 그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유명한? 왜 친한지 알겠다. 선생님이 맨날 그 얘기하고. 아니 근데 거기서 나온 젤 클렌저가 있었어요. 그거 혹시 추천받아서 쓰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어. 그래서 제가 언니가 그래서 그 이후로 찾아 헤맸던 제 클렌저를 제가 유튜브에 풀었어요. 슬라소피 그거? 응. 진짜 별의별 클렌저를 다 주문해가지고 써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슬라소피가 제일 가까웠어요. 근데 그건 좀 근데 가격대가 약간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내가 또 찾아 헤맸지. 그래갖고 그거랑 성상이 비슷하진 않는데 그 선플랜이라고 아들이 엄마한테 만들어준다고 뭐 이렇게 만든 브랜드래요. 나도 인스타 보다가 잘 씻기고 뭐 순하다길래 그냥 진짜 속눈샘 치고 또 한번 시켜봤는데 진짜 엄청 그 골프 칠 때 두꺼운 그런 선스틱도 다 없어지는 거야. 순하게. 순하게. 그러니까 저는 막 이중세안 막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근데 그거 한 번으로 다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수하고 나면 이게 좀 덜 닦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거를 막 닦으려고 하는데 안 닦아도 돼. 그거 그냥 자도 돼요. 클렌징이 센 게 오히려 더 피부를 손상을 시키는 거지. 약간 잔여물 남아있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추천해주고 나 샀잖아. 제가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또 풀으셨어. 언니 쓰시는 거 평소에 쓰는 거? 어쨌든 클렌저 같은 경우는 찾아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고 근데 로션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들마다 좀 건조한 것도 다르고 이게 해서 추천드리기는 뭐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 들어오는 MD 크림 있잖아요. MD 크림 중에서는 베러덤을 좋아하고 얼굴에도 바르고 목에도 바르기가 되게 좋아요. 찐득거리지가 않아. 겨울에는 베러덤만 바르기는 약간 아쉬워요. 좀 보습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죠. 일단 보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보습이 일단은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습을 위해서 보통 집에서 이런 기기들도 하잖아요. 저도 병원에서 쓰는 기계 집에 갖다 놨어요. 무슨 기기예요? 이온자임이라고 되게 비싼 기계거든요. 아, 그 흡수되는 거. 우리 병원이 지금 관리실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거의 한 800만 원 이 정도 할 건데 그러니까 피부가 좋으신 게 이유가 있어. 그거 날마다 하고 1일 1팩 하면 솔직히 뭐 로션 같은 거 아무거나 써도 되지. 그리고 또 재생 성분 들어있는 거 저는 이 병원에서 전 뺄 때 처방하는 재생 연고를 이거 남으면 버리지 말고 아이크림으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재생 성분이 들어있는 거를 날마다 써주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뭐 화장품 뭐 바르면 뭐 흡수가 되겠어 라고 하는데 흡수가 적게 돼도 그걸 날마다 하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내 몸 관리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지. 저한테 맨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어. 진행을 늦추는 게 최고야. 나중에 벌어지고 나서 시술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 그때는 일단 돈이 어쨌든 좀 들고 부작용의 위험을 갖고 하는 거니까 바디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진짜 날씬하시잖아. 운동하고 네. 살을 작년에 한 5kg를 뺐어요. 5kg를 뭘로 뺐냐면 간헐적 단식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야식을 조금 좋아해가지고 그 전에는 한 2, 3kg 찌면 2주 정도 식욕억제제 먹고 약 빼고 식욕억제제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는 그대로만 따르면은 굉장히 안전하게 쉽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팁을 하나 얘기를 해드려요. 나이 드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살을 뺄 때 볼살이 빠지니까 살 빼다가 무서워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1.5kg 빠지는 순간에 여기 주름이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이때 근데 필러를 여기다가 넣으면 안 돼요. 필러를 여기다 넣으면은 여기가 처지거든요. 근데 레디어스라고 있어요. 레디어스는 처지지 않게 볼살을 이렇게 조금 차올려줘요. 그러니까 제가 살이 빠지긴 했지만 그때 1.5kg 뺐을 때보다 볼살이 지금 훨씬 있거든요. 저는 이제 레디어스를 지금 4번 했어요. 볼살을 지키면서 살 5kg를 뺐죠. 또 살 빠질 때 의외로 진짜 많이 고민하시는 부위가 골반살도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젖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골반에 있는 젖살도 빠져요. 살 빠졌는데 허리가 얇아지고 이뻐진다기보다는 뭔가 되게 울퉁불퉁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골반을 살짝 채우는 거. 저희 병원은 솔직히 바디 시술을 훨씬 더 많이 하거든요. 그 시술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러로 채우는 거죠. 필러는 지방이랑 제일 가까운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술하고 나서 남편도 몰라요. 만져보면은 그냥 내 살 같거든. 필러도 영원히 지속되진 않잖아. 근데 얼굴보다는 몸의 대사율이 떨어져서 그 분해되는 속도 자체가 현격히 느려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아.
보통 필러는 하면은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넣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많은 양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봤자 50cc니까 얼굴은 보통 맥시멈으로 보통 한 10cc 정도까지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뭐 이마, 뭐 볼, 뭐 여기저기 다 하면은. 근데 바디는 30cc, 50cc 넣어도 이게 캐파가 되는 거예요. 지방층 자체가 얼굴보다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쏙쏙 들어갈 수가 있죠. 안전하게. 그런 고민들도 많으시겠네요. 뭔가 비대칭이거나. 맞아요. 여기 젖살이 빠지다 보면은 비대칭도 더 눈에 띄게 돼요. 그래서 매끈하게만 만들어줘도 비대칭도 안 보이고 또 골반도 훨씬 커 보이게 돼요. 그리고 더 날씬하게 보이죠. 라인.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골반이 작아서 고민이었던 분들이 골반 시술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못 알아보고 뭐라 그러냐면 허리가 얇아졌다고 살 빠진 줄 알아요. 홍조에는 어떤 시술을 하면은 좋을까요? 일단 홍조가 제일 흔한 케이스가 건조한 거죠. 건조한 건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샤넬 주사 맞으면 바로 해결되는 거고 네. 약간 주사 피부염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염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단은 질환 자체를 치료하는 게 중요하죠. 질환을 치료하는데 만약에 약 먹을 때만 괜찮고 바로 다시 안 좋아져. 그러면은 피부 자체의 재생력을 갖다가 조금 키워주는 게 필요해요. 그것도 샤넬 주사로서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샤넬 주사를 좋아하나 봐요. 사드야. 댓글 중에 많은 댓글인데 피부 타고난 거 아니야? 이런 댓글 진짜 많거든요. 타고나는 게 당연히 있죠. 타고난 사람은 시술빨도 진짜 잘 받아요. 맞아. 근데 내가 타고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대로 살 거예요?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지하 30층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지하 60층까지 있어. 근데 지하 100층, 지하 200층까지 있어요. 이 이상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안 좋아져.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퇴근 안 하세요? 나 좀 너무 건조한데 뭐 샤넬 주사는 맞을 수는 없고 지금 당장 뭐 할 거 없을까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1일 1팩하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천이 물에 젖어 있으면 이게 곰팡이가 잘 쓰니까 방부제가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일단 효과는 있긴 있으니까 너무 건조해라고 하면은 한 1, 2주일 1일 1팩을 쫙 그냥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방부제 많이 들어간 팩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자주 하면 과다 영양이 돼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맞는 토너를 가지고 토너 팩을 매일매일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진득한 고농축의 영양을 넣어주진 못하지만 진정이 되면서 그날 있었던 활성산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좀 없애주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걸 제가 쫙 적어봤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거랑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병원 많이 물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거 어떻게 다 대답해주죠? 여러분